네, 우리 SK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7월 2일 목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 촬영 좀 하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장 시작 동시에 개파락 시작을 했고 마이너스 13%가량 아래꼴이 나오는 강한 음봉의 캔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주주분들 마음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220만 원 선도 이탈을 했지만 지금 NXT 거래에서 220만 원 이상 복구해준 모습이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앞으로의 하락에 대해 왜 떨어지는지 모르고 대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큰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요. 우리 주주분들 손실 안 보실 수 있게 체크해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해 주실 바라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 하이닉스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이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늘 이런 하락이 나왔는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하락의 이유가 이 어젯밤 발표된 ADP 비농업 고용지표 때문이 아니죠. 사실 ADP 결과만 놓고 보면 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이었어요. 실제 고용 증가가 9만 8천 명으로 이 예상치 11만 8천 명을 밑돌면서 노동시장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시장에서는 금리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었죠. 즉 ADP 자체만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빠질 이유는 아니었던 거죠. 오늘 시장을 흔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케빈 워시의 발언이죠. 케빈 워시는 아직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안심할 땡기가 아니며 이 성급한 금리 인하는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어요. 이 발언 이후에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움직였고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간밤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브로드컵 AMD, 마이크론 등의 AI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큰 하락을 해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6% 넘게 급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었어요.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지금 프리마켓 상황도 마이크론 2%, AMD도 2%가량, 이 인텔 또한 2% 정도, 저희 엔비디아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오늘 프로그램 매도까지 겹쳤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장 초반부터 매도 우위가 계속 확대가 됐고 장마감 이후 NXT 거래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외국인 메이저 창구 거래량도 좀 보시면 장 내내 JP 모간이랑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등 매도 우위를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JP 모간이 그래도 순매수를 기록을 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중요했던 거는 ADP 고용지표가 아니라 이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이게 이번 주 시장 방향을 결정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벤트예요. 만약 이 비농업 고용도 예상보다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금리나 기대감은 더욱 살아날 수 있고 최근 크게 흔들렸던 반도체주들 역시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고용이 너무 강하게 나오면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단기 변동성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오늘 하루만 보고 이 추세를 판단하기보다는 저희는 오늘 밤에 고용지표까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발표 이후에 내일 오전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악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7월 10일에 있는 SK하이닉스 ADR 상장 추진 소식도 반도체 업종에는 긍정적인 재료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나스닥이 상장을 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신주 발행에 따른 단기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I 반도체 투자 확대와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감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로 이 7월 말에 있는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적 발표 전에 이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이 자금이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 실적 발표는 결과가 나오는 날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시던데 실제 저희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항상 시장은 미래를 반영을 하기에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선방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SK하이닉스처럼 이 외인들 비중이 높은 종목은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먼저 비중을 늘리는 모습이 자주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메모리 업황 개선과 HBM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내일은 이 금요일이란 말이죠. 이 외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움직이기 좋은 날에는 사실상 휴장일 이전인 이 금요일이에요. 주말 사이 무슨 소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공포심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한 개인들의 이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 바로 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외인들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은 물량을 모을 수 있는 금요일이 움직이기 가장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는 언제 가장 크게 움직인다? 매일 오전장 초반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 라이브 방송으로 신호를 드리고 대응법을 알려드렸는데, 주주분들은 본업을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장중에 못 보시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나요? 뭐 있는 거 다 던져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당장 앞으로에 대한 저점과 고점 라인 추가 매수 타이밍, 이 퍼센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대응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당장 이렇게 변동성이 큰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디 부근에서 추가 매수와 고점 매도를 해야 되냐? 우리 주주분들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지표들이나 앞으로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금요일 고점 저점 신규주인 추가 매수 어딘지 난 잘 모르겠다. 위에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놓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010-3907에 7516, 여기로 SK하이닉스니까 그냥 간단하게 SK 이렇게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평단가 꼭 적어주시고요. 그래야 실시간 대응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소중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매수 매도 시그널 사인 정리해가지고 실시간 대응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예전처럼 좋은 종목 하나 사서 무작정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이 변동성에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느냐가 수익을 결정하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라는 세 가지 부담을 동시에 받고 있고, 특히 이 외인들의 입장에서 좀 보게 된다면 환율이 계속 오르는 시장에서는 이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자금을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일부 현금을 확보를 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다시 좋은 가격에 담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패턴이 있기 때문이죠. 주가가 하락하다가 갑자기 이제 3%에서 5% 반등이 나오면 이제 다시 올라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진짜 상승 시작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시 밀리면서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공포보다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하이닉스는 결국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조정을 저희가 다 맞아가면서 버티는 것보다 이 생선뼈 발라먹듯이 고점에서는 일부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모아간다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앞으로의 이벤트를 잘 파악을 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지지라인, 고점, 저점 구간만 잘 파악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변동성은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죠. 좋은 종목일수록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 오늘 밤 비노갑 고용지수 결과와 외국인 수급 변화를 먼저 확인하신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이슈들 너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에 거기에 맞는 대응과 그 이후에는 다음 주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 호재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차분하게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나는 SK하이닉스 오래 가져갈 거다, 떨어져도 계속 모아갈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께는 매도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나올 하락의 흐름과 추가 매수 타이밍 위주로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SK 매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은 매수 전략만 따로 공유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간혹 몇몇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너가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다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 맞아요, 혼자 해도 됩니다. 방송 계속 보신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2022년에 2월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시기에 주식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미국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당시 코스피도 크게 무너지면서 저 역시 정말 큰 돈을 잃어봤어요. 이때는 투자고 뭐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고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버티기만 했죠. 근데 이 계좌는 계속 녹아내리고 빚만 점점 늘어나는데 진짜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마다 잠도 안 오고요. 이땐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근데 이 혼자라는 게 이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결국 버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좀 깨닫고 그때부터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 이후에 좀 깨달은 게 있는데 남들이 잘 안 보는 걸 생각을 해보고 공부해보기로 했죠. 많은 분들이 지수만 보고 계셨을 텐데 저희 러우 전쟁 터졌는데 왜 이 곡물 가격이 오르는지 좀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죠? 당시에는 세계적인 곡물과 이제 비료 수출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고 공급이 막히면서 곡물과 비료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료의 주 원료가 이 곡물이기에 사료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사료가 진짜 황금기라 할 정도로 관련주가 정말 많이 올랐었죠. 2월에 전쟁 터지고 이제 3, 4월 두 달만 해도 300% 이상 오르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요. 시장은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까지 봐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뒤에야 계좌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근데 힘들었냐고 말하는 거냐면 아무리 오를 종목이어도 수직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 등락폭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물론 이 테마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혼자 힘들게 투자하신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부터 미국 시장이랑 글로벌 이슈, 외국인 수급까지 직접 확인하면서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저희 같은 개인들은 지금 같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휘몰아치는 시장은 혼자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뉴스 하나에도 흔들리고 수급 하나에도 방향이 바뀌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혼자 해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주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이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따라가 줄 수 있는 이 동료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서로 선생님이 되어주고 잘 됐을 땐 서로 이 칭찬을 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 같이 해야 재밌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하지 마세요. 저희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근데 다 도와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SK하이닉스에 대한 열정이 높으신 주주분들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907-7516 여기로 SK 이렇게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외인 동향이랑 대응점 사인 전부 브리핑 해가지고 내일 오전 중으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또 큰 이 선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흥미를 가지실 거예요. 2026년에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이 AI죠. 그 AI로 인해서 주목받는 핵심 부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냉각 분야인데요. 오늘 이 냉각 분야에서 떠오른 종목 하나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박스권을 상당히 오래 지속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추천도 추천이지만 사실 우리가 꼭 알긴 해야 돼요. 왜 지금 냉각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종목 선정에 있어서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냉각 산업에 대한 핵심을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죠.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도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냉각 방식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이 냉각 방식은 발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거대한 냉각 설비가 필요하니까 부피도 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한된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입니다. 서버 자체를 특수 냉각액에 직접 담가서 열을 빠르게 식히는 방식인데 기존 대비해
전력 효율이 높고 비용 절감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AWS의 데이터 센터가 발열을 못 잡아서 전력까지 끊기고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뭘 뜻하냐면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전기와 냉각이라는 물리적 자원 관리로 귀결될 거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2의 AWS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이 액침 냉각이 더더욱 대두되고 있고, 이것은 결국 엄청난 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여러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한, 그리고 아직 이 테마 자체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목받지 못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2020년도에 17,000원대까지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 게, 최근 들어 주가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 상승과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바닥 매집 구간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한동안 소외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외인들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흔히 저가 매집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매출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과도하게 낮은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이미 거쳤다는 점, 세 번째는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는 외국인 재매집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중소형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력이 다시 바닥에서 이렇게 물량을 모으는 흐름이 맞다면 이후 충분히 우상향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수급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을 얼마나 빠르게 보느냐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보는 전략도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아직 늦지 않았고요. 지금 거래량은 초기일 뿐이고 이 냉각이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주목이 될 때쯤 대시세가 터질 기대가 높습니다.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010-3970-7516 이 번호로 선물 이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PPT 자료와 함께 어떤 구간이 바닥이 될 수 있는지, 어디서 이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 구간은 어디로 예상되는지까지 우리 대응 전략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타이밍에 기회 잡으셔서 좋은 흐름과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